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혼술 토크 느낌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됐거든요. 오늘이 사실 기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후의 삶은 어떤지, 그리고 그 슬픔을 감당하는 저의 방식은 어땠는지, 엄마의 죽음이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명절이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사실 최근에 뉴욕 영상이 굉장히 컸어요. 뉴욕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도 저랑 비슷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선비님이 보통 밝게 지내는 모습만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니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고 싶기도 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이라도 이렇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선민 씨 영상을 보면서 엄마 생각을 하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뉴욕 갔을 때 브로드웨이 뮤지컬 감상 후기로 엄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랜만에 엄마 얘기를 한 거긴 했었어요. 그때 돌아가시고 저의 슬픔을 좀 고스란히 담은 그런 영상들을 한 두 개 정도 올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제 채널 내에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어떤 마음에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지 되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뭔가 영상 속에서는 되게 좀 잘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 이 사람 좀 괜찮은가? 물론 슬프겠지만 어쨌든 영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 지내 보이는데, 뉴욕에서도 너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까? 이런 게 좀 문득 뭔가 궁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채널 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여태까지 2년, 엄마가 떠난 이후에 2년을 어떤 식으로 보내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아주 오랜만에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나를 가장 사랑해준 나의 부모님이 떠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 떠나보내면서 살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엄마를 통해서 배웠는데 정말 이 세상은 인간에게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 누구든 그들의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잖아요. 심지어 나도.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 사람은 산다고. 정말 산 사람은 살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게 지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중간중간 울컥하는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최근에 엄마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린 적도 없었고, 그냥 우리 엄마 뭐 이랬잖아, 뭐 이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보면은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엄마가 집에 계시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냥 그렇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의 이응만 이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그 단어를 떠올리려는 생각만 해도 이미 뇌 속에서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목이 메어가지고 입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엄마는 뭐 어릴 때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막 그랬어요. 막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그냥 있었던 어린 시절의 그냥 추억을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까
초반에 정말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막 슬픔이 정말 제 안에 강같이 흐른다. 정말 막 굽이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막 괜찮아요 라는 느낌보다는 무예요. 무. 그냥 막 슬프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도 다 아니고 그냥 무. 이게 받아들인 건지 어떤 상태인지 저도 이게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아주 깊은 저변에 그냥 그 슬픔이 다 젖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일상생활은 다 하고 여행 가면 너무 좋고 맛있고 행복하고 예쁘고 그런 것들 다 느끼고 그냥 그 엄마가 떠나기 그 전에 제가 느끼던 모든 것들을 저는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더 이상 행복함을 느끼지 않게 됐다. 그렇지 않은데 똑같이 행복한 건 행복하고 즐거운 건 즐거운데 예전만큼 눈물 흘리지는 않지만 뭔가 무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슬픔을 감당한 방법은 괜찮은 척을 전혀 하지 말아야지, 힘들면 슬프면 그 슬픈 걸 다 느끼고 다 표현해야지 라고 약간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생존 본능인데 제 사주에 생존 본능이 굉장히 세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슬픔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 되게 독이 될 것 같다는 게 좀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아침이 가장 우울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정말 요즘 엄마 얘기를 하면서 운 적이 거의 없는데 뭔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온 좀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좀 눈물이 나긴 하네요. 이게 좀 웃긴다. 약간 여러분하고 이렇게 혼술 토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제가 다른 컨텐츠를 찍을 때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냥 제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컨텐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그냥 제가 돼버릴 수가 있는데 뭔가 좀 눈물이 나기는 하네. 잠시만요. 아침이 가장 슬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눈물 나면 참지 않고 더 울었어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꺽꺽 막 가슴이 미어지게 슬픈데 사실 너무너무 슬프면 소리도 잘 안 나오거든요. 한번 일부러 막 이러면서 그냥 일부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엄청 소리내서 막 울었어요. 약간 이때다 싶어서 더 울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더 크게 울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고 할까요? 약간 조금은 후련해지기도 하고 확실히 그런 슬픔을 참고 멀쩡한 척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냥 힘들 때 왕 울어버리는 게 다시 또 멀쩡한 척 하면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다면 그냥 왕창 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부러 한번 소리를 더 크게 내서 울어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서도 슬픔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쁨이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 그 경험을 통해서 저도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게 눈물을 흘리고 그냥 이 슬픔을 온전히 느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빠른 방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었고, 길 가다가도 울었고, 지하철 타다가도 울었고, 뭐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다가도 울었고, 저는 이 동네 자체를 사실 엄마랑 같이 많이 산책을 다니고, 곳곳이 그냥 엄마 모습이었으니까요. 맨날 손잡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너무 생생했어요, 한동안은. 너무 어떤 감촉이었고, 그냥 그 모든 게 되게 생생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이게 내가 한평생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제가 아는 그냥 모든 인간들 중에 저희 엄마를 가장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마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슬픔의 정도가 다른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두의 슬픔의 정도가 다 같을 순 없고,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그렇게나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매일같이 봐왔던 사람인데 정말 돌아가신 기점으로 이 세상에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냥 사라졌어. 그리고 그 이후로 다음날 일어나도, 매일매일 일어나도 계속 안 보이잖아. 계속 없잖아요. 그게 약간 말도 안 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매일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가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생활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냥 엄마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계속 엄마가 없나? 이게 지금이 2년이잖아요. 근데 내가 앞으로 생각하니까 더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엄마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 그렇게나 한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게. 그래서 가끔은 엄마가 있었지? 있었던 게 맞잖아? 약간 이러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약간 무슨 트루먼 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점점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지던 막 엄마의 촉감이나 막 엄마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 얼마나 저한테 사랑을 줬는지 막 그런 것도 너무나 확신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나를 많이 사랑했었지? 사랑한 거 맞지? 근데 막 그 눈빛이 그 예전만큼 정말 그냥 눈앞에 있는 것처럼 떠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엄마의 그렇게나 사랑을 많이 받아놓고서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다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내딸 모먼트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오빠가, 엄마가 들으면 진짜 어이없겠다. 도대체 얼마나 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냐며. 그래서 오빠가 굉장히, 제가 막 엄마가 나 사랑한 거 맞지? 막 이러니까 오빠 굉장히 황당해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좀 그랬어요. 막 유튜브에 엄마랑 같이 하와이 여행 갔었던 게 있으니까 괜찮지는 않네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유튜브에서 엄마랑 하와이 여행 갔었던 브이로그를 틀어놓고 엄마가 저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그 장면들을 막 찾아가지고 보고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몰아서 막 그 엄마가 저를 사랑했었다는 그 증거를 하루 종일 막 채집하는 그런 날들이 이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줬나? 그것도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초반에는 오히려 내가 막 엄마한테 정말 잘해줬지, 그래도 정말 좋은 딸이었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랬나? 내가 충분히 좋은 딸이었나? 엄마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엄마의 삶에 있어서 좋은 딸이었다는 걸. 그래도 정말 고맙게도 저는 그럴 때 엄마가 저한테 해준 말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스스로 느끼시나 봐요.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거의 하루 전에, 떠나기 하루 전에 저한테 막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하시면서 제가 엄마한테 별다르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엄마 사랑해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슬프다. 그때 엄마가 선민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선민이를 훨씬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다 흐리멍텅해져도 그 말은 선명하게 생각이 나니까 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로 맞아. 엄마가 날 훨씬 사랑한다고 해줬었지. 그 말로 되게 위안을 받으면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한마디가. 그래서 진짜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기억은 정말 한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거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막 슬프고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다행인 건지 어떤 건지 그래도 그렇게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막 그런 상황이어도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직후에도 요리를 해서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고 친구를 만나면 좋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를 더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일부러 더 건강한 거 먹으라고. 그 기간에 굉장히 요리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요리가 늘었고요. 그때 뭔가 배달 음식을 시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저를 그렇게 취급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배달 음식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밥도 열심히 해 먹었고, 친구들하고도 제가 울적하고 힘들 때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냥 전화해서, 저 힘들어요. 저 지금 조금 위험해요. 저 좀 돌봐주세요. 약간 이렇게 SO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사실 바빠요. 바빠서 아무리 큰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 주변 사람을 그렇게 하나하나 챙기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유가 별로 다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서운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연락하자. 그래서 저 지금 너무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또 와서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막 슬픔을 일렁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무의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제가 막 소개팅을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었어요. 소개팅도 하고 하여튼 되게 남자를 만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약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가 뭔가 되게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졌다 보니까 너무 공허했던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건 즐겁고 그렇더라도 이게 그 무언가 텅 비어버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 내가 그게 왜 그렇게 막 남자에 환장을 했나?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공허함을 좀 어떤 사랑으로든 메꿔보려고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슬프든 안 슬프든 이제는 그냥 이 마음속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 이 구멍은 메꿔지지는 않는 구멍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다. 약간 죄책감도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끔 너무 잘 지낸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너무 지금 되게 잘 웃네?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으면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는 되게 오랜 기간 아팠거든요. 아픈 환자의 모습이 된 엄마를 집에서 매일같이 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제가 막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엄마가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 매일같이 그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를 보면 너무 슬펐던 그때 그 우울감은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거에 대한 슬픔은 또 다른 슬픔이 오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의 너무 아픈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내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혹시 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너무 개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중간중간에 또 느끼는 시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약간 공중에다 대고 막 사과를 하기도 하고 난 너무 이기적이야 엄마 막 이러면서 그렇기도 했는데 인간이 이기적이죠 뭐.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삶이 확실히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좀 조급해져 있더라고요. 제 최근에 보면은 막 뉴욕 여행도 가고 막 두렵지만 그래도 너무 가고 싶고 호기심이 넘쳐서 그래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용기가 안 나면 그냥 뭐 다음에 가지 뭐 1년 뒤에 가지 2년 뒤에 가지 용기 날 때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미루면 안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이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제 최근에 어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급함이 있다는 걸. 근데 그 친구는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을 그러니까 연인을 하는 나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됐고 막 마음이 급해 막 이러는데 그 친구가 그치 그게 아무래도 그게 엄마를 떠나보낸 경험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처럼 영향을 받은 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약간 그 심리 쪽을 공부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삶은 유한하다는 거를 너무나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잖아요.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죽고 실제로 그 죽은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게 사실 인간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향을 안 받았을 리가 없잖아. 근데 뭐 제가 뭐 겉모습으로 그게 티가 나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래도 나는 잘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그 이후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게 조금 조급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저는 되게 생각이 많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그런 제 자신이 못 견디겠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요즘 따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막 한심해서 돌아버릴 것 같고 막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가 엄마를 보고서 더 그렇게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살아있을 때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후회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저는 더 그러는 게 사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겼던 말 자체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저를 앉혀두고. 근데 그때 그냥 그 본인의 삶을 되게 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한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이랬고 정말 그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복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나 정말 아쉬움이 남는 눈빛으로 내가 너무 안일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너무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저한테 적잖이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아쉬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아쉬워하지 말아야지가 되게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아쉬워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후회와 아쉬움을 최소한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제 스스로 못 견디겠나 봐요. 근데 아무리 그게 큰 임팩트여도 어쨌든 그 사람이 본성이 있고 살아온 게 있으니까 갑자기 막 그래 모든 걸 다 실행하겠어 이러면서 막 겁나 막 실행력이 막 바로바로 막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전히 생각 많고 막 행동은 느리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조급함은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막 영상을 봤을 때 뭔가 선미님 뭔가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네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한 걸 하는 것 같네라고 느끼는 그런 시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다 제가 그런 마음 상태였었어요. 빨리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빨리 실행해야 돼. 약간 그런 조급함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삶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정말 삶은 유한한데 엄마가 본인의 삶으로서 저한테 너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저한테 전달을 크게 준 거니까요.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걸까? 이런 거를 되게 매 순간 제 안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을 남기실 때도 선민이 뭐 해야 될 거 다 하고 일 미루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더 일을 그래도 막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유튜브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이야기를 하고 내 얼굴을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뭐 회사를 가거나 뭐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 지인이 이 얘기를 듣더니 너 엄마가 진짜 너를 사랑하셨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이가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래? 이렇게 또 막 위안을 받고 그랬죠. 원래는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괴로워진 면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후회가 안 되지?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자기 점검하듯이 그 갈피를 막 잡으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때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듯이 살고 싶었는데 흘러가는 듯이 살다가 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막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막 찾게 되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렵죠. 이렇게 인간은 다 죽고 유한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 일주일 뒤에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싶다가 또 그렇게 곧 죽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얼른 다 하고 살아야지.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그거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또 이렇게 열심히 다 살아야 되는 건가 싶고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해가지고 정말 인간의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난 기독교는 아니지만 뭔가 진짜 그 기독교에서 그렇다면서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그 전제를 깔고 간다고. 난 정말 죄가 있나 싶어. 전 무교지만 정말 죄가 있나? 네. 제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거는 물론 슬픔이 너무 커서도 있지만 뭔가 엄마 이야기를 계속해서 뭔가 그렇게 막 소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다른 저의 컨텐츠를 많이 했었는데 그 뉴욕 영상 댓글을 보고 맞아. 이렇게 나랑 비슷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또 되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서 하고 싶었어요.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살이 이야기하는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혼술 토크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다른 모습은 또 오늘과는 또 다르게 막 자라 옷을 또 막 신명나게 입어보고 또 막 저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막 또 썰을 풀고 또 이 사람이 슬펐던 게 맞나? 이런 영상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 모든 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나 슬픔이 있는데도 그렇게나 또 신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럼, 안녕.